네, 어제 저희 뉴스톱10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탈당 권고 소식을 전해드렸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반발한 얘기까지 함께 짚어봤었는데요. 오늘도 국민의힘이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탈당 권고는 열흘이 지나면 제명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제명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이나 저에 대한 탈당 권유 결정문이나 보면 너무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가득하고 그것도 법원에서 참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2번 정도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된다.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될 문제를 자꾸 법적인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속보로 들어온 소식이었는데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제명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열흘 지나면 그냥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워낙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였다 보니까 이게 친한계 속가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뇌물을 줬다든지 또 갑질이 나왔다든지 뭐 당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비위 혐의가 나왔을 때 이제 주로 극단적으로 하는 조치가 이제 제명 조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제 뭐 무기징역 사형처럼 정치인에게 정당에서 제명은 저는 똑같은 조치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린 결정을 보면 김종혁 전 최고가 뭐 뇌물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갑질을 했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방송에 나와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금 제명 조치를 한 거거든요. 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정당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민주당 앞에 가보시면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고 지금 매일 시위하고 있고 또 이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자기 당대표를 지금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제명 안 해요. 네. 그냥 놔둡니다. 예. 그냥 왜 자유로운 정당이니까요. 근데 이런 걸 했다라고 정말 이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더군다나 제가 이 윤리위의 결정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당의 대표가 자유의지의 총합인데 이런 사람 자유의 총합인 당대표를 비난하는 거는 이거는 해당행위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대통령 우리 국민의 어떤 자유의지의 총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비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뽑힌 분도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당대표 잘못하고 있다. 당연히 해서 제기해서 그거는 당대표가 뭔가 풀어갈 문제지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 입 닫어 그리고 제명 이런 조치를 한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제가 아예 한 비판도 해선 안 되는 존재로 만든 그렇죠. 것. 제가 한 30년 동안 많은 정당들을 취재해봤지만 예.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제명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가? 그리고 민주당과 비교해서라도 과연 국민의힘에는 말할 자유가 없는가?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비판하면 바로 제명 조치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저는 의문. 이것이 과연 민주적 질서, 즉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당의 모습인지 거기에 대한 저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걸 좀 전달해 드리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어제 자진 사퇴를 표명했죠.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예, 다음 달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은 곧바로 제명이 된다고 하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거니까 그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당내 분위기가 지금 엇갈리는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김종혁 전 최고 징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은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또 징계 확정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맞느냐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대위원장도 지냈고 수도권 의원이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도움될지 의문이다. 또 박정화 의원 친한계로 분류되는데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반면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최소한의 금도를 어겼다. 또 박수영 의원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볼까요? 이현종 의원은 민주당과 비교를 하시면서 민주당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이라는 조치를 지금 내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분들에게 명목적으로, 명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뭐 당에 해악을 끼치는 발언들이다 또는 당계와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명분적인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함께 노선이 다른 사람들은 당에서 나가라라는 속가내기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그 방식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 제4의 김종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 당을 올곧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비판, 그리고 당대표에게 또 비판과 같은 재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의 입을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제2, 제3의 김종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앞으로 당의 지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제명이라는 이런 윤리심판원의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라고 답을 주실 건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 올렸던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좀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불법 계엄을 진행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북한의 수령론, 나치즘, 뭐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의 글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정상이 아닌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저런 그 처분을 갖다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뭐 북한 수령론이나 나치즘은 좀 과한 표현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착착착 준비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스스로 더 혼란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얼마나 국민의힘이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지난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도 아마 집회가 예고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계속해서 그냥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내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큐 영화를 관람하기로 했다 이런 일정이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냥 뭐 독자적으로 나는 보수 세력화하겠다, 뭐 진짜 보수들과 같이 가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최소한 본인이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볼 것 같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가처분 신청이나.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뭐 제명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떠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최대한 남으려고 노력하는 방법들을 찾아갈 거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은 어쨌든 억압받고 핍박받은 존재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가지고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다만 제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당을 떠나면서 본인이 그냥 물론 제명되면 이제 일단 나가야 되는 게 가처분 신청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당에 남으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수 재건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정치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제명을 그냥 몸으로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단계로 분류되는 윤희석 전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는 결기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패널들 발언에 첨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제로 만약에 무소속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의지 당연히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조금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아예 가능성을 닫아둔 건 또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당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만한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서울시장은 지금 오세훈 현직 서울시장이 있기도 하고 당내 후보군들도 좀 있습니다만 뭐 여기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부산 출마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좀 눈길이 가는데요. 오늘 마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면 주호영 의원의 현재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도 보궐선거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세 가지 후보 지금 실제로 뭐 정치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의 상황이 이제 계엄 상황이다, 당내 이렇게 의미 규정을 한 것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국회를 아예 해산시킬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사법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내에서 결국은 당의 민주화와 당의 어떤 올바른 방향,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 그런 거를 주장한 사람을 지금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잖아요. 이 제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보면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 즉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보수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즉 국민의 사랑받을 수 있는 보수 세력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러나 지금 장동혁 전 대표는 주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떤 윤호개인이라든지 뭐 어떤 과거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면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론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 심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당에서 뭐 제명을 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 지난번 당대표 안 나온 것처럼 계속 안 나올 경우에 어려운 것만 안 나온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전에 정치인들은 늘 이럴 때가 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정치적인 재기를 도모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저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자치단체장 출마는 전혀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낮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도모를 하는 이런 걸 본다면 네. 그렇다면 이 보수의 어떤 본고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특히 대구에서 누군가는 이제 시장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중에서. 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말 보수의 본고장에서 진짜 보수가 누군지를 심판받겠다. 거기서 뭐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예. 그런 시도는 해야지만이 정치적인 레거시가 쌓이는 거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전재수 의원이 이제 만약에 시장을 출마한다 그러면 네. 거기에 출마해서 뭔가 승부를 가리는. 왜냐하면 부산은 지금 거기만 제외하고 전부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승리를 일궈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두 군데가 좀 고려가 되고 있다. 아마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본인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어떤 식이든지 출마를 해서 국민적 심판과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당선됐던 기억이 나네요. 대구지만 민주당이 당선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